아까 말씀드린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 앞에 보이시는 게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이거든요. 물을 뺐네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없죠. 요게 다 이게 물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물을 뺀 느낌입니다. 느낌이 일산의 원마운트 형태로 가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사계절 인공 서핑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물의 온도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소위 회원권 판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운영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안 되는 여름이나 이럴 때 말고 겨울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요일별로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변화들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웨이브파크 자체가 이러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안타깝고 아쉽죠. 이게 참, 여기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텐데 이제 물을 이제 뺀 것 같아요. 다 아예 유지가 안 되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물이 아예 없죠. 여기 지금 물이 다 한가득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아예 없네요. 정말 개장했을 때 기세등등한 모습은 간데없고, 시흥시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밤에 여러 가지 워낙 길거리가 이게 상점가인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밝히고, 요즘에 이제 포토존도 유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분위기도 하고 거리 지원도 좀 해서 분위기도 일신시키는 그런 걸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주 와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렇게 진짜 다양한 서핑 시설들과 부대 편의 시설들을 쭉 넣어서 했는데, 여기도 이제 분양을 했죠. 여기도 분양했었습니다. 이 안에 상가들. 그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볼까요? 요 아래 선셋, 이렇게 선셋 가든 보이시죠? 뭐 서쪽 상점과 동쪽 상점과 선셋 가든 브릿지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왜 서핑이라는 게 피곤해지고 배고파지니까 휴식하면서 가볍게 목도 축이고 그 다음에 요기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을 넣었는데, 그나마 저기 보이시는 저 고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덕분인지 저 고래검을 진짜 썰렁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 저기는 많이 찼어요. 그래서 한정식 뷔페 형식의 큰, 그 다음에 제빵 이런 것들의 면적으로 좀 저렴하게 렌트프리 뭐 1년 2년 주고
이렇게 왜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 치면은 뭐 렌트프리 1년, 2년 줘서 2년 채워서 5년 계약하면 3년을 또 받을 수 있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이렇게 채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 24 있거든요. 여기 이마트 24예요. 2개 호실인데 다 문 닫았습니다. 이마트 24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영업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줬고, 그 장사가 안 되는 저녁 시간에는 뭐 일찍 문을 닫아도 되는, 그래서 조금 다른 편의점들도 물론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늘었지만 그런 걸로 이제 초창기에 또 가볍게 가격이 노브랜드부터 여러 가지 이 소비자층에 맞춰서 가격적인 것도 기존 편의점에 비해서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칸이 문을 닫았어요. 폐점에 좀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뒹굴고 방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여기저기 설빙 문을 열었네요. 저 설빙 이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저 설빙에서 오후에 갔는데 그 결제를 하고 보니까 1번이었어요. 제 번호가. 오후에 한 2, 3시쯤 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터디 친구들하고 쫙 공부시킬 겸 해서 돌아보고 있다가 더워서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이제 여기가, 그래서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거의 끝났습니다. 외부에서는 끝났고요. 이 주변에 이제 이쪽으로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파트 타운이 쭉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상업시설들, 단지 내 상가들이 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드문드문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분위기가 황량해져 가요, 갈수록. 그러니까 입점해 있던 것들도 폐점을 하고 오래 못 버티는 거죠. 계속 폐점을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에 들어와 보기도 하고, 왜 파격 조건으로 뭐 1년 렌트 프리 이런 거 주면은 또 사람이 2년 계약해서 그러면 이제 50% 임대료 싸게 주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생숙들, 여기 생숙들이 지금 쭉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요 바로 앞이 다 해안가예요. 바로 앞이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심혈을 기울인 데거든요. 여기가 다 해안가의 생숙들인데 그래도 아예 안 차지는 않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도심의 휴양지, 아까 제가 잠깐 원마운트 얘기를 드렸는데, 일산의 원마운트는 뭐 수도권 2,500만 원 상대로 해서 사계절 놀이시설이에요. 거기가 물놀이, 그 다음에 스키장, 이 사계절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 쇼핑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편도 뭐 외곽으로 연결돼 있고 내부로 연결돼 있고 외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다. 수도권 최대 뭐 사계절 놀이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쇼핑타운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분양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없는 거리가 이렇게 조명과 음악들로만 채워져 있죠. 여기 비 오는 날 와보면 정말 분위기 참 안 좋습니다. 이거 조명 없을 때 여기 비 오는 날은 정말, 아까 제가 황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보고 계신 이런 휴양 쇼핑 시설들, 그러니까 서핑과 휴양과 쇼핑을 같이 할 수 있게 배치를 했고, 이런 아까 고급형 쇼핑몰을 또 넣어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대규모 상가타운들이 또 있어요. 여기 다 상가들 쭉 질비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쭉 질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들의
바다, 상가의 바다예요. 상가의 바다. 너무 황량한가.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다 조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주거는 지난 5년간 대상승기 때는 뭐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투자를 권유했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죠. 여기가 교통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섬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쇼핑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150 차로 15분 거리?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타가네요. 보니타가. 저 쇼핑몰 이름이 보니타가. 갑자기 원마운트 그 주변에 있던 뭐 보니타라는 쇼핑 상가가 생각이 나서, 이게 시흥시가 저는 굉장히 해안가를 두고 여러 가지 로드맵과 거시적으로 큰 계획들을 좀 많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간과한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 긴 나라에서, 겨울이 뭐 최소 5개월은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겨울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수변은 아무래도 온도가 좀 평균 온도가 높고 따뜻한 지역에서의 오션과 수변이 좀 좋거나, 아니면 뭐 동해안 바닷가처럼 그냥 숙박으로 이렇게 휴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체험형, 그죠? 이런 거고, 또 동해안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청량감, 바다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까? 또 거긴 도심 밖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 이런 것들도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심과 가까워, 그러니까 그게 무기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시흥시에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뭐 위에 그 인천과 경계에 있는 그쪽에 소래포구, 그쪽은 이제 인천 쪽이니까 소래포구부터 쭉 내려오면 또 오이도도 있지 않습니까? 오이도, 칼국수, 바지락.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그 정도라는 거죠. 가볍게 바다 구경 한번 하고, 뭐 거기 장 서면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사가고, 어패류 좀, 그리고 그냥 칼국수나 조개 좀 구워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거기 또 빨간 등대 되게 이뻐요. 요즘 갈수록 그 여러 가지 개발과 시설들을 보완하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시설도 현대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지죠. 웨이브파크, 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대부도. 이 근처엔 또 대부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MT의 성지. 가볍게 수도권에서 바닷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을왕리를 배 타고 들어갔듯이 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가운데 인공으로 이제 섬을 조성해서, 거북섬, 이게 이제 보시면 거북섬으로 딱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를 많이 넣고 다양한 생숙들을 많이 넣은 건 이제 분양, 조성원가 이런 것과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걸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동영상 촬영 금지 보이시죠? 동영상 촬영 금지. 여기 이제 수영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보시면 물 뺐어. 여기가 제일 큰 풀장이었던 거예요. 파도 풀장으로 서핑 많이 했던 데인데, 그래서 그 호텔하고도, 생숙 호텔하고도, 저 호텔 그래도 많이, 제가 초창기에 보니까 한 저녁에 와서 보면 60% 정도는 입점이 되는 것 같아요. 등이 켜져 있는 게 호실마다. 근데 뭐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기가 안 하니 뭐 올 일이 없죠. 굳이 바다 풍경 보러 여기, 저는 여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국적이면서 바다 풍경을 서해 쪽에서라면 전 영종도를 가겠어요.
여기보다는 영종도가 더 낫죠. 그래서 주변에 경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와 겹치는 유사한 분위기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걸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최대 단점이죠. 그게 이제 이 웨이브 파크로 그곳에 없는 혁명적인 시설. 왜? 양양 가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 랜드마크이자 무기라고 시흥시는 생각을 해서 이걸 넣고 중점적으로 거북섬 개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저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분양받은 분은 저한테 이제 호기롭게 얘기를 하셨어요. 잘 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 예측이 좀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뭐 딱 3년, 제가 예상한 그 딱 3년 서프 캠프, 웨이브 파크 서프 캠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벤트라든가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분위기는 좋네요. 이렇게 보니다가 저 쇼핑몰 저 안 봐도 화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저런 쇼핑몰의 전형들은 저렇게 분양받았으면 저렇게 가다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우는 업종들은 뭐 창고, 사무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먹자 약간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다 공실이네요. 지금 상가들 다 공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가 받으실 때 제발 신중하고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의 분석과 판단도 약간 주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여기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늘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추천을 받되, 왜?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했고 분석력이 높고 판단의 정확도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2차 검증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추천, 나의 2차 검증, 2단계를 밟아 가시라고 제가 스터디할 때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할 때 되게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의 그 분석을 믿고 내가 그 상가를 사도 되겠냐? 나는 절대 당신의 분석이라든가 그걸 믿고 그 상가를 사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분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스터디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왜? 이 고가 상가잖아요. 요즘에 단지 서울 시내 이제 아시겠지만 포령 같은 단지 내 상가도 1억 2, 3, 4천 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그래도 좀 쌌었는데, 단지 내 상가도 그런 시대에 살면서 1, 20억짜리 상가가 우습게 요즘에 분양되고 있는 시점에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 한두 개 잘못 분양받아서 5, 6억 투자비를 넣어놨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단지 내 상가는 안전하고 그나마 여러 가지가 검증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양가를 해도 되지만, 이런 상가들, 특수 상권의 상가들은 좀 신중하고 정말 꼼꼼하게 검증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던 것도 거의 다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알전구 있는 데는 다 공실이네요. 알전구 없는 저 앞쪽은, 아니 여기는, 이쪽은 다 공실인데 알전구 없는 이쪽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보다는 채워져요. 어떻게 이렇게 안 채워질 수가 있어? 그래도 저기 많이 찼네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많이 그죠? 드문드문 많이 입점돼 있죠. 예전에 한번 저걸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세본 적이 있었는데 문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저게 어느 정도 조금 영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런데 여기는 상가들이 뭐 오션, 선셋 이런 저기가 많아요. 그래도 날이 좀 풀려서 저녁이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그래서 드문드문 이게 산책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상으로 석 달 만에 와본 거북섬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여전하다, 한결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다른 재미있고 공부가 되는 곳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거북섬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